네, 안녕하십니까. AI 투자. 참 화려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대한 거시 경제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관 투자자의 시각에서 이 엄청난 변동성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명확한 인프라 투자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진짜 기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나 멋진 애플리케이션에만 주목할 때 저희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훨씬 더 견고하고 또 지속 가능한 투자 논리를 찾아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AI 시대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을 가치는 사실 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능을 만들어내고 또 전달하는 물리적인 기초자산, 다시 말해 인프라에 있다는 거죠. 거의 모든 투자 전략이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혁명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물리적인 기반을 과연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니까요. 첫 번째 기둥은 역시 연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거대 모델을 훈련시키는 초기 시장을 완전히 독점했죠. 반면에 AMD는 이제 더 넓은 추론 시장에서 아주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정말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이 회사는 이 모든 칩들이 서로 초고속으로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네트워킹 칩 분야에 보이지 않는 절대 강자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영역에서 정말 명확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둥은 바로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똑똑한 대답을 바로바로 내놓으려면 데이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바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게 HBM의 역할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무기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최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아주 강력한 추격자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이 모든 걸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력 부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을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는 정말 상상 초월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여기서 버티브라는 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는 냉각 솔루션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고요. 넥스테라 에너지는 이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핵심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AI 생태계가 앞으로 개방형, 즉 오픈소스 진영으로 가느냐, 아니면 폐쇄형, 독점 진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수혜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픈소스 진영이 이기면 AMD나 범용 파운드리인 TSMC가 유리하고요. 반대로 머스크 같은 독점 진영이 주도권을 잡으면 엔비디아나 자체 칩, 그리고 특정 파트너십을 맺은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기회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시선을 리스크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라도 이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핵심 위험 요인들입니다.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연 금리입니다. AI 관련 주식들은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온 대표적인 성장주라서 금리 인상에 아주 치명적이죠. 둘째, 자본 지출, 즉 캐펙스 위축 가능성입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이 비용 문제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는 순간 성장 동력도 멈출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90%.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가 대만의 TSMC라는 단 한 곳에서 생산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집중 리스크예요.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AI 산업 전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모든 걸 파괴하는 그야말로 테일 리스크 그 자체인 거죠.
이 십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실적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의 주요 칩 설계 기업들 매출의 20에서 25%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되면 될수록 이들 기업의 실적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런 위험들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해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지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해지는 SOXS 같은 인버스 ETF를 이용해서 반도체 섹터의 단기 하락에 직접 베팅하는 아주 전술적인 접근법입니다. 반면에 스태틱 해지는 금이나 미국 국채처럼 시장 전체가 불안할 때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방어하는 좀 더 장기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응 플레이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네, 첫 번째 시나리오.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입니다. 이때 핵심은 듀레이션 리스크를 낮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변동에 대한 내 포트폴리오의 민감도를 줄이는 거죠. 금리가 높으면 미래현금 흐름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주 비중은 줄이고요. 대신 현재 가치가 확실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가치주나 단기 채권의 비중을 늘려서 방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만 해협 충돌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격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도체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보듯 뻔하겠죠. 따라서 반도체 인버스 ETF로 직접적인 해지를 실행하는 게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나 에너지 섹터 비중을 늘려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산들을 편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AI 인프라가 가진 엄청난 기회부터 거시경제적 리스크, 그리고 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변동성의 시대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